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제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체계, 두 번째 은퇴 후 인생 설계와 사회공헌, 세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소통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추진 체계는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 담당자께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기관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참여자 선생님은 참여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참여기관도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선정을 해서 참여 승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참여 승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참여기관도 승인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이 서로 경력이나 자격에 맞게 서로 연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연계가 서로 성공했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생님에게 추가 서류 작성 보완을 통보를 드리고요. 참여기관도 마찬가지로 추가 서류 작성 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계가 완료되면 참여자 선생님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참여기관도 사전 직무교육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이 끝나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자 선생님은 월별 활동 내용 확인 및 서명을 해 주셔야 되고 참여기관은 참여자 활동 내역 관리, 월별 지원금 신청을 운영기관에 하게 됩니다. 활동이 종료가 되면 참여자 선생님은 활동 종료 및 평가를 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참여기관도 활동 종료 및 평가를 하시고 운영기관에 활동 종료를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자 선생님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 및 창업 정보 지원도 해드립니다. 자, 신청 및 연계. 자, 신청서 작성 시 자신의 경력과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면 적합한 기관과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으신 후에 선생님의 경력과 자격증이 연계되는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참여자 선생님이 교육만 받고 활동을 못할 경우도 발생된다는 것, 이거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활동을 시켜주지 않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관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참여기관이 없다면 활동을 못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활동 및 사전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을 통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이해를 하시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참여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수행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서 간단한 워크숍을 통해 활동 수기를 남김으로써 먼 훗날 우리 선생님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나 기관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참여기관에서 알게 된 어떤 비밀을 밖으로 누설한다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비밀 유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참여기관의 협약을 체결한 약속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지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이 경영전략, 인사노무, 외국어, 법률법무, 상담 멘토링, 또 요리라든가 체육,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셔야 되며,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시 사실조사 후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는 사정고지를 원칙으로 하나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부정수급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당해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대해 연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은 참여자 선생님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고요. 근로자, 재직 상태죠.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및 다른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회사에 재직자로 되어 있는 상태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고용보험이나 어떤 건강보험을 확인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근로자 상태인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기관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자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기존에 채용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이런 참여자 선생님을 교육을 통해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킬 경우, 또 실제 활동하지 않는 자를 참여자로 등재해서 사회공헌 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 기간 중에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 회수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금지가 되며, 2년이 경과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금지가 되며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 꼭 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의 사업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활동 내역 허위 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 협약 지침을 위반한 경우 유형별 조치 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 지시, 경고, 지원 중단, 부정수급의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이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뭐 참여기관은 참여자들에게 참여를 전제로 활동비를 기부금으로 강제 진수하여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기관은
참여를 전제로 한 금품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강제 기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원금 부정수급,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협약 해지, 부정수급 환수 및 지원 중단, 2년간 사업 참여 금지가 되고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담당자가 사전직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1차 주의 및 지원금 유예가 됩니다. 2차 경고 및 지원금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참여자 관리 부적정한 경우에는 1차 주의, 2차 경고가 내려지며 관계서류 비치 의무 위반, 주의, 2차 경고, 고용노동부 지침 협약 위반,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약정 해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의 지도 요구 불응 시에도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약정 해지가 됩니다.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가 가능하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가까이 위반으로 보게 되며 위반 행위로 인한 참여 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타재정 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이 종종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니 잘 읽어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됩니다. 즉 같은 시간 내에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A사업, B사업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부산의 박모모 씨는 타재정지원 일자리와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동안전지킴이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여 중복 활동비 전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복으로 밝혀진 경우 중복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와 주의 조치, 심한 경우는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제한에 대한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하며 재택근무 등의 경우 특별히 시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또는 1시까지 재택근무를 하시는 참여자 선생님이 주민지원센터에 10시에 오전 10시에 개인 볼일을 보러 가서 전산상의 자료가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정수급이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수 사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여자 김모모 씨는 아나운서 15년의 경력을 살려 지역방송국에서 방송 진행, 대본 작성, 음악 선곡, 게스트 섭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 이모모 씨는 교육 강사 10년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기관에서 아이들과 동화 구연과 예절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참여자 최모모 씨는 은퇴 전 상담교사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과 학습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사회 참여 활동은요, 인생 후반기에 인생 설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미국의 노년학자 존 로우와 로버트 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인생 참여가 성공적인 노화 모델의 해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인생 참여. 자, 사이언스 1997에
성공적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생산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인생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노우와 로버트 칸도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논하였고, 사이언스 1997에도 성공적 노화에서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논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적 활동이란 뭐냐?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이런 행위를 생산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성공적 노화에서 생산성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라 했는데, 자, 여기서 생산성은 성공적 노화에서 젊은 시절에 임금을 지급받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성공적 노화에서는 생산성은 가족, 내 가족 또는 이웃, 그리고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기여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사회공헌 활동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은퇴 후에 사회 참여가 개인에게 주는 의의가 뭐냐? 적극적인 사회 참여였죠. 자, 그러면 이 은퇴 후에 사회 참여가 개인에게 어떤 의의를 주냐? 사회 참여를 통해 은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역할 상실. 은퇴 후에 내가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대체합니다.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나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함께 갖게 됩니다. 사회 참여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은퇴자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사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이나 학습 지도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참여는 물론 임의용, 집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은퇴자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등 수혜기관들은 더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셋째,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이해, 상호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원봉사 참여율과 향후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50대에서 59세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은 14.6%, 60세 이상은 7.8%, 65세 이상은 6.6%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전국 자원봉사 활동 실태 연구에 하면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는 4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정도인 44%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재 욕구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시점에서 퇴직자 및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 성공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체제 마련이 절실한 이유가 되겠지요. 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우수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을 챙겨 기쁜 마음으로 기술을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모모 씨는 뭐뭐뭐 방송국 단원을 거쳐 동그라미 오케스트라 악장을 지낸 후 퇴직하여 지역 아동센터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 오케스트라 악장까지 지내신 분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바이올린을 지도하는 활동이다. 환갑을 지나 삶을 돌아보며 무언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그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의 존재조차 몰랐었다고 한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연계된 지역 아동센터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격 향상과 올바른 언어 표현, 몸가짐 등 모든 것을 가르치며 하나둘 보듬다 보니 점차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스스로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평생 음악을 하며 주 1, 2회 1시간 정도의 개인 레슨을 했던 때와는 다르게, 자, 그때 당시는 주 1, 2회 1시간 정도의 개인 레슨을 하며 돈도 벌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마치 한 가족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죠? 지금도 예전에 악장으로 지내던 그때와 돈을 벌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죠? 무보수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 1, 2회 1시간 정도 개인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변화하는 태도와 향상되는 실력이 어느 때보다 뿌듯하게 느껴진다. 그는 힘이 되는 한 틈틈이 아이들의 체험활동 등을 도와주며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콩쿠르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더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얻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베풀고 배려하는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년층들도 집에서 무료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본인에게 있는 재능을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나눠주는 기회를 만든다면 삶이 무엇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에너지를 갖게 해준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감사하며 모두들 힘내세요. 자, 이 자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께 바이올린 악장으로 계시던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공 사례가 우리 참여 선생님들부터 많은 이렇게 사례들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주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무료하게 보내시는 많은 분들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나오게 함으로써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회 참여자 선생님들의 많은 어떤 노력과 홍보를 당부드리면서 제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